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제일 큰 후회 중에서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풀지 못하고 끝내버렸을 경우가 제일 후회가 많잖아요. 그건 다시 돌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고인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물건이라든지 또는 재산 그리고 또 유족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물건을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게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또 유품 정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약간 좀 수월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래도 유품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처음 유품을 정리하시니까 돌아가신 분 댁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또 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언장도 찾아드리고 또 유족분들하고 함께 위로를 또 해드리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치부가 있는 것들은 것도 미리 있고. 조금 치워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가장 우선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죠. 냉장고요? 네, 네. 왜요? 냉장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분이 어떤 음식을 드셨구나, 건강식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실 그 냉장고만 열어봐도 어느 정도 성향은 좀 나오죠. 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그 식사를 좀 하셨는지 또 냉장고를 또 정리를 또 하시고 사는 네. 건지 아니면 네, 그렇죠.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군요. 네, 네. 기억에 남는 냉장고 혹시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 한 냉동실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예, 나눠주시면서 되게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 나눠주지 못하고 이제 남겨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냉장고 외에도 이제 물건을 통해서 고인의 살아오신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네네. 느낌들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옷장을 문열을 보면 옷을 보면 이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구나, 어떤 무늬를 좋아하셨구나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고 취미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복이 나오고 또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면 골프복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이제 책상에 꼽혀져 있는 책이라든지 또 책장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뭐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들 있고 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둑과 관련돼 있는 책이 있고 또 뭐 레코드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고인의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남기고 또 버리고를 두 개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한 성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또 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제대로 전달을 하기 되니까. 위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예, 없으니까. 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제일 큰 후회 중에서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풀지 못하고 끝내버렸을 경우가 제일 후회가 많잖아요. 그건 다시 돌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엄마하고 딸 사이였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싸울 때도 뭐 큰 소리로 해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이 되게 많이 싸웠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되게 많이 다투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제 뭐 연을 끊겠다라고 생각까지 해서 집에도 잘 안 찾아왔나 봐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제 보니
재봉틀에 보니 이제 딸 줄 거라고 만들다가만 옷도 있었고, 그리고 또 냉장고 열어보니 과일청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름 뒤에다가 두자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막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죠. 저희들도. 충문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드리면 많이 후회된다, 그때 미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서야 이제 비록 말을 하니까 미리 좀 표현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년째 장례 지도사라고 일하고 있는 심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 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네.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좀 그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네.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응.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네.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예.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께서요.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네.
그 네.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생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보 내가 장례지도 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야, 그거는 진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쉽지가 쉽지 않은 않은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일상적으로 입으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입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아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입건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 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신 이야기 남편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10년 딱 살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들려고 하는데 잘 안 아니요, 되네요. 아니요, 이게. 아니요. 그럼요. 이게 뭐 네. 참 근데 그래도 남편이 저랑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편한테 그냥 여보 우리 시훈이랑 지효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항상 지켜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줬던 거 같아요. 며칠 전에 나타나셨어요. 며칠 전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 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어디를 가면 제 손을 잡고 다녔었고 그냥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이 손에 대해서 약간 상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고인 만진 손으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밥을 해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엄마를 염습을 해줬는데 상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상복을 드리는데 제 손을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남편은 만나자마자 이제 저는 손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되게 따뜻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항상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저도 잘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 그 냄새가 밴다고 막. 냄새가 많이 배죠. 아, 뱀니까? 네. 뭐 귓속같이 냄새가 나니까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냄새가 힘든 것보단 그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우리 집 앞에 소독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해주시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정리하는 걸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또 있는데, 예.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볼 때.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좀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아,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시도해 부산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방 안에서 겨울 옷을 껴입은 채로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앤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좀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아 그분이 이제 그 간암 말기셨어요. 간암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에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덧없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진짜 안 그럴 되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덧없다.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취미를 하나 갖는다는 것. 뭐 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뭐 하다못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취미일 수 있거든요.